김장 다음 날, 나는 택배 박스를 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몫은 김치가 아니라 빈 통뿐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장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혼 15년 동안 나는 시댁 김장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손이 꽁꽁 얼 만큼 매운 양념을 무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절인 배추를 나르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며느리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지.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너 없으면 김장을 못한다라는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그런데 올해 김장은 유난히 힘들었다.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 시동생 내 식구들은 새벽에 잠깐 와서 사진만 찍고 사라졌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 김치통을 닫고 창고까지 배추 박스를 나르고 심지어 남자들 목밥까지 대신 차렸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손이 느려. 다음엔 좀 서둘러라. 그 말이 마음에 꽂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 번씩 눈을 훔쳤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가 왔을 때 나는 그 안에 담긴 김장 보상을 기대했다. 적어도 너 고생했다는 한 조각 따뜻함이라도 있기를. 나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택배 박스를 열었다. 묵직해야 할 김치통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김치통 뚜껑을 천천히 열었을 때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통 안에는 김치가 없었다. 흰색 김치 봉투도 국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저 깨끗이 씻어둔 빈 통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야 나는 이 빈통이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빈통을 보낸 시댁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다. 설마 실수였을까? 하지만 통을 하나하나 씻어서 넣은 걸 보면 절대 실수는 아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 아침엔 서러웠고, 점심엔 화가 났고, 저녁엔 그마저도 기운이 빠졌다. 잠시라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또 다른 의문이 밀려왔다. 왜 하필 나만 빈통이지?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치통 잘 받았지? 다들 김치 맛있게 받았지?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응. 이번 김치 진짜 맛있더라, 최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목만 비워서 보낸 거구나. 나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김치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통은 비어 있어서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들려온 말. 그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은 기분 나쁘다 못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자격이 없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지.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뒤에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놨다. 올해 김장. 내가 너무 느렸어. 다들 내 몫까지 내가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해서. 너는 빈통으로 보낸 거야.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김장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내 몫의 김치를 아예 빼버리다니.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유는 더 깊고 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내가 김장할 때 사람들한테 눈치를 줬다더라. 눈치요? 제가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왜 눈치를 준다고 느꼈다는 걸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혼자 일하면서 표정이 안 좋았대. 다들 불편해했다더라.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의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표정이 안 좋았다. 하지만 그건 배추 박스를 계속 들다 허리가 아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였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에 서 있을 땐 손톱 밑에 양념이 들어가 따끔거렸다. 그걸 참느라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걸 눈치를 준다고 해석했다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서러움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 몫은 그냥 너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들 하더라. 김치도 빈 통로. 내가 스스로 반성하라는 뜻으로 보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거지? 빈통 택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결정한 벌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김치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멸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감정이 뒤엉켜 머리가 멍해졌고, 빈 김치통이 테이블 위에서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시댁에서 내게 부여한 역할이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김장으로 1년 농사를 짓는 거야. 며느리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나는 그 말이 전통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다. 우리 집 노동의 중심은 며느리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고, 그 희생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들은 벌을 줘도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김장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표정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눈치를 줬다는 이유로 내 몫의 김치를 빼앗아 빈통을 보낸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이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신우이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 문제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감추고 있는 기색이 뚜렷했다. 올케 내가 김장 때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 제가요? 뭐요? 그날 친정 김장도 해야 한다고 투덜거렸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김장 막바지에 허리가 너무 아파 잠깐 몸을 곧게 펴며 이렇게 말한 게 전부였다. 아유, 내일은 친정 김장도 있어서 좀 걱정이네. 그게 투덜거림으로 바뀌었다. 아니,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챙긴다는 죄가 되었다. 신우이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그러더라. 며느리가 시댁 일에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너한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경각심?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이 내게 빈통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김장을 늦게 해서도, 표정이 안 좋아서도, 눈치를 줘서도 아니었다. 며느리는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다. 그들의 세계에서 이 원칙을 어긴 벌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미련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에게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당연히 맞춰야 하며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김치통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나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신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번엔 더 조용했고 어딘가 불안정했다. 올케 사실 엄마가 너한테 빈통 보낸 진짜 이유. 그거 나 때문이야.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신우이는 말을 더듬었다. 그날 김장 끝나고 엄마가 나한테 물었어. 올케 표정이 왜 그러냐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라고 했어.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시댁 식구들 모임 단톡방에 올라가면서 올케가 시댁 김장에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와전된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내 빈통을 보내면서 단톡방에 이렇게 말했어. 며느리는 시댁에 서운함을 표현할 자격이 없다. 불만이 있으면 친정에서 김치 받아 먹으면 되지. 그 말은 나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시댁 내 서열을 지키려는 행동이었다. 즉, 빈통은 처벌이 아니라 선 넘지 말라는 경고였다. 신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올케, 내가 진짜 미안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장 때문도 아니고, 내 표정 때문도 아니고, 시댁이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 며느리는 불편하면 벌을 받아도 된다.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또렷하게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떳떳해지는 선택을 할 때가 왔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렸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제가 올해 김장에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빈통을 받을 이유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너도 서운했겠지. 근데 우리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한 거야. 그 말은 사과 같기도 변명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잘못한 건 마음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김장, 앞으로는 제 몫만 제가 따로 할게요.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길 같아요. 그 말에는 내 15년의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몫의 김치를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맛으로 만들었다. 친정 김장도 도왔다. 그곳에서는 힘들지? 쉬엄쉬엄 해. 라는 따뜻한 말이 나왔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이기에 존중해주는 관계라는 걸. 시댁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속에서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산다. 희생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